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다들 김장하느라 바쁘시죠? 고부 갈등 문제, 김장도 빼놓기 힘든 문제 중 하나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주 듣곤 합니다. 저는 어머님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사람이라 친구들과의 대화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은 제가 복받았다고 결혼 운이 진짜 좋다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워낙에 성격이 쿨하시고 매사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입니다. 귀차니즘이 강한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어머님이 가장 귀찮아하는 게 바로 살림입니다. 60이 넘은 연세에도 아직 회사를 정정하게 다니고 계시는 대단한 분인 우리 어머님. 그 덕에 여자가 사회생활과 살림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인지 잘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새아가가 새 프로젝트 담당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 알면 네가 밥도 미리 새아가 것까지 차려놓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둬라.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 말고 집에 쌀 있고 반찬 다 있는데 뭐하러 시켜 먹어? 너 애야 밥 못해. 우리 손주도 밥하는데 왜 네가 못해? 남편의 뼈와 살을 분리하듯이 차근차근히 말로 때려주시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웃겨서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매번 자신만 혼나는 게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나 딸아이는 아빠 혼난다라고 옆에서 맞장구 치며 어머님 편을 들곤 한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저는 시댁에서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면 아주 어릴 적에도 해본 적 없다고 합니다. 김치나 반찬 정도는 요즘 얼마든 쉽게 사 먹을 수 있다고 그냥 밖에서 사 드시는데요. 물론 며느리인 저로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게다가 친정에서 이미 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2번 할 필요도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사실은 귀찮아 하시는 것 같지만 뭐 김장이 옛날에야 1년치 식량을 준비하는 일이고 요즘 세상에는 딱히 중요한 일도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사 먹는 김치나 반찬도 잘 먹습니다. 김장을 한다고 하면 또 몰라도 김장을 안 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저희 부부와 5살 정도 차이 나는 시동생은 결혼을 꽤 일찍 한 편입니다. 전문직이라 본인 벌이가 나이대에 대비해 꽤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 집안 남자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찐하고 잘생긴 편이라 대학 때부터 여자들이 시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시댁까지 찾아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 여자들도 숱하고 시부모님에게는 막내 아들 선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주변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는 미인형은 아니었지만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처음에는 동서에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본 모습을 안다고 하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동서 성격을 경험하고 나니 잘 해주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형님, 왜 칼질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형님은 부모님한테 요리하는 법도 안 배우셨어요? 어머님, 국간은 소금이 아니라 액젓으로 하셔야 더 맛있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말끝마다 그러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동서는 옆에 와서 깐족거렸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냥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겠는데 저는 물론 남편이나 시부모님한테도 한결같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애가 위아래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진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구 하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 와서 조잘거리는 동서 탓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특히나 동서는 살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두 분이 살림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툭 하면 어머님과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손댈 생각은 안 합니다. 시켜보려 할 때면 어디론가 쏙 사라지는 동서 모습에
어머님은 그저 한숨만 쉬셨습니다. 아마 어머님께서는 대충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던지 단순 허세라는 걸 말입니다. 결혼 후 동서는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희는 김장을 안 해요? 김장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이런 가족 행사 하나 안 챙기면 가족의 화목함이 안 생겨요. 매년 김장철에 남들은 다 김장하는데 저희만 안 하니까 겨울 온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우리도 명절이나 생일 이외에 행사 하나 더 챙겨요. 정 자신 없으면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김장하기 싫다고 말하는 며느리는 봤어도 김장 안 하는 집구석 싫다는 며느리는 처음 봤습니다. 겨울마다 동서가 졸라댔지만 어머님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나서기만을 좋아하는 동서가 본격적으로 자신이 나설 자리를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신 어머님은 귀찮다는 말 한마디로 응수하실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이나 아버님이 동서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동서는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몇 년째 계속해서 김장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의 화목함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요. 그렇게 올해 김장철도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듯 어머님은 김장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회사 식당에서 파김치가 나왔는데 진짜 매콤하고 맛있더라. 확실히 갓 담은 김치는 맛이 다르긴 해. 어머님과의 짧은 대화에서 지나가듯 말하는 걸 들은 저는 친정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흘려듣지 않은 친정엄마는 어머님에게 바로 연락한 듯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새김치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내가 좀 줄까? 사실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친밀한 사이입니다. 평소에도 서로 부르는 호칭이 야 혹은 너였고 가끔은 서로 장난도 치면서 깔깔 웃을 정도였습니다. 저보다도 두 사람만 만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 가끔은 저나 남편이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친정엄마는 겨울이 되면 배추김치나 무김치, 파김치며 각종 종류별 김치들을 조금씩 만드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양을 좀 더 늘려서 시댁에도 보내실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날도 친정엄마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은 당연히 좋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난 뒤 주말 다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 밥을 먹으며 제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다음 주에 너희 김장하는 거 알지? 네,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나나 너희 시아버님은 파김치 귀신이니까 파김치 좀 많이 해달라고 해라. 안 그래도 요즘 김치 쓸 일이 많은데 마침 잘 됐네. 두 분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전달한 내용이니 모르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알았다 답한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본 동서는 곧 어머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형님 친정에서 김치 받아 드시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어머님은 그냥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질문이 이상하다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동서에게 질릴 대로 질린 어머님은 설명하기 귀찮았던 듯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어머님 성격상 대충 대답하면 동서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동서가 중얼거리는 모습은 영 불안했지만 별일 있겠냐 싶었습니다. 시댁 김장도 아니고 아무 관련도 없는 남의 친정 김장에 상식 멀쩡한 사람이라면 끼어들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아무리 나서는 걸 좋아하는 동서라고 해도 본인 입장에서 남의 집 일인데 뭘 어쩌겠어요.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주말, 친정 김장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현재 혼자 살고 계셔서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좁은 집에 사십니다. 그럼 그냥 저희 집에서 김장해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이사해서 집도 넓어졌는걸요. 애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우리끼리 김장하는 걸로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 엄마 집에서 김장하고 다 치우려면 정신없고 더 힘들 거 아냐. 사전에 이야기해뒀던 대로 저희 집으로 재료를 주문한 덕에 김장날 아침 현관 앞에는 배추 등의 김장 재료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집 안으로 나르고 김장 준비를 하니
보기만 해도 온몸이 쑤실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힘을 내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너는 이 재료들 싹 다 채로 썰어서 모아두고 김서방은 찹쌀풀 먼저 쑤어라. 아래쪽은 타기 쉬우니까 꼼꼼히 저어야 해. 친정 엄마의 진두 지휘에 맞춰 일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삽시간에 지쳐 헉헉거렸습니다. 다듬어야 하는 재료는 뭐 이리 많은지 채칼을 쓰는데도 손이 퉁퉁 부었고 남편도 풀 쓰는 내내 진땀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팔팔한 친정 엄마와는 달리 젊은 우리 부부는 쪽도 못 쓰고 있는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엄마 양념하는 동안 너희는 좀 쉬고 있어라. 친정 엄마가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려 할 즈음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지금 커피를 사올까 말까 거실 소파에 앉아 수군거리고 있는 사이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올 사람도 올 택배도 없어 당황하던 그때 인터폰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저 왔어요. 동서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동서에 저나 남편이나 어안이 벙벙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 저는 현관을 열어 동서를 들여보냈습니다. 벌써 시작하고 계셨나 봐요. 좀 더 기다리시지 않고.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통 남의 집에서 김장을 한다고 하면 패라도 될까 오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보통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동서, 우리 오늘 김장이라 힘들어. 무슨 일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접 못 해주니까 그냥 돌아가. 에이 형님, 제가 대접바라고 왔겠어요? 형님 김장 도와드리려고 온 거죠. 아니 동서, 우리 집 김장을 왜 동서가 도와? 형님, 참말 서운하게 하신다. 제가 남도 아닌데 형님 내 김장 하나 못 도와드리겠어요? 저는 동서와 대화를 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동생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동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 그럼 뭐 옷이라도 하나 줄까? 결국 저는 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동서가 입고 온 옷은 김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습니다. 무슨 놈의 김장을 하는데 원피스를 입고 온답니까? 혹시 더럽히기라도 하면 친정엄마 앞에서 난리를 칠 꼴이 뻔했기에 버리는 옷이라도 하나 입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괜찮아요, 형님. 필요 없어요. 옷이 더러워져도 된다는 뜻일까? 이런 의문만 품고 있던 저의 속내를 안 건지 모르는 건지 동서는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머지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젓갈이에요? 김치에는 새우젓을 넣어야죠. 이 시커먼 젓갈 넣으면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이건 갈치 속젓이야, 동서.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먹어. 경상도식 김치에는 이런 젓갈이 들어가. 아니, 혼자 드시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먹을 김치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먹는 사람 취향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넣는 젓갈에 시비 걸기에 슬슬 시동을 걸더군요. 아니, 양념 왜 이렇게 맵고 짠 거예요? 간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식 김치라니까? 원래 간이 좀 세. 그리고 이건 익혀 먹는 김치야. 오래 두고 먹는 김치는 간을 좀 세게 해야 나중에 익으면서 간이 든다고.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김치가 다 같은 김치지 뭐 익혀 먹고 새거 먹고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됐고 간부터 줄이세요. 별로라니까요. 간본답시고 쪽쪽 빨아댄 손가락 양념에 푹푹 담가대며 시비 걸기. 우리 수육 안 해요? 저 고기 먹고 싶은데 원래 김장하는 날은 수육 파티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동서가 알아서 만들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수육은 무슨 수육이야. 먹고 싶으면 동서 집에 가서 혼자 해먹어. 녹초가 된 사람들 앞에 두고 수육 타령하기 등등. 동서는 쉴 새 없이 입만 떠들어댔습니다. 옷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김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옆에서 간 본다 어쩐다 하면서 훈수만 두는데 힘들어 죽겠는 와중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도 친정 엄마 앞이라 말은 안 하지만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이 힘든 김장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동서를 빨리 쫓아내 버리고 싶어 손을 더 빨리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장을 마치고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수육 타령을 하고 있는 동서를 한 대 지어 박을까 고민했지만 꾹 참고 거의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방해될까봐 우리 애들 부모님 댁으로 보낸 건데 차라리 우리 애들 고무장갑 씌우고 김장시키는 게 더 도움됐겠어. 설마 입만 털던 재수씨보다 못하겠어? 고무 대야를 씻던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동서를 씹으면서 뒷정리를 하던 도중 친정엄마가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불렀습니다. 김치 몇 통이 비는 것 같은데 너희들 혹시 다른 곳에 넣어뒀니? 저와 남편은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자리가 없어 김치통 몇 개를 치우긴 했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베란다나 김치 냉장고 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무거운 김치통들을 옮겨 꺼내 보았습니다. 확실히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김치통이 적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종류별로 한 통 내지 2통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모아보니 없어진 양만 거의 10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 김치가 다 어디 갔담? 친정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는데 그때 남편이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아까 채워둔 김치통 베란다에 정리하려고 가지고 나올 때 재수씨가 잠깐 어디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데 뭐라도 하나 사오려고 나가는 건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었어. 김장 끝나고 난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렸고 혹시 재수씨가 그때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아니 김치통 하나만 해도 꽉 채우면 엄청 무거운데 그걸 동서가 들고 나갔다고? 없어진 양을 전부 다? 우리 정신없는 사이에 들고 나간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재수씨 차도 가지고 왔을 거고 우리가 안 보는 사이 한 통씩 가지고 나가서 트렁크에 넣어두면 10통 금방 가지고 나가지.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김치통을 마음대로 옮길 사람은 동서밖에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물증도 없는데 심증만으로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어른 셋이서 고민하다가 결국 답이 나오지 않아 동서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 혹시 수육이라도 하신 거예요? 그놈의 수육 타령은 그만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동서 우리 집에서 김치 훔쳐갔어? 단도직입적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었지만 솔직히 말을 돌려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동서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훔쳐갔다뇨 형님. 말씀을 너무 서운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품앗이 한 목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품앗이? 아니 동서가 뭘 했다고 품앗이래? 동서 양심 없어? 그거 당장 가지고 와. 품앗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나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고무장갑 한 번을 안 끼던 동서가 뭘 했다고 김장한 몫을 받아간답니까? 제가 화를 내든 말든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참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깟 김치 좀 나눠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어머님 목도 있었을 텐데 제가 좀 가지고 온다고 해서 양 모자랄 정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양이 모자라다면 형님이나 형님 어머님께서 양 조절을 잘 못하신 거죠. 여기에서 어머님 목 이야기가 왜 나와? 그거랑 동서가 김치 가지고 간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머님이 사돈 댁에서 김치 받아 먹는데 같은 가족인 저도 받을 자격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돕기라도 하고 가지고 가는 건데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동서 입에서 어머님이 튀어나오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돌고 도는 이야기가 반복되던 와중 동서가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살림도 못하는 형님 때문에 친정어머님 고생시켜서 마음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저도 시댁 식구거든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제 머리를 아프게 하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동서 입장에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일은 단순히 친해서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도 동서는 친정엄마가 직접 연락해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나눠준다고 했던 그 말이 마치 김치를 조공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못난 우리 딸 잘 봐주십사. 친정엄마가 사돈댁에 절절 매는 것처럼요. 친정엄마를 고생시켜?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원래 어머님이랑 친해서 어머님 김장 안 하고 사는 걸 아셨을 뿐이야. 그래서 나눠준다고 한 거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곡해해서 듣는 거야? 형님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형님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똑같이 대답하실걸요? 됐다. 설명해도 내 입만 아프지. 됐으니까 당장 김치 들고 와. 못 가지고 가요. 이미 김치 꺼내서 신랑이랑 저랑 둘이 수육 파티 중이거든요. 먹던 거 가지고 가시게요? 그럼 돈이라도 주고 먹던가. 와, 진짜 형님 치사하시다. 어떻게 가족끼리 돈 받을 생각을 해요. 마음 좀 곱게 쓰세요. 가족 간에 나눠주는 거 아까워하면 복 달아나요. 그깟 김치 뭐 얼마나 한다고. 정 아까우시면 어머님 나눠주시는 몫에서 조금 떼주신다고 생각하시던가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요? 부글부글 끓던 속이 펑 터졌습니다. 이성이 끊긴다는 게 딱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야, 장난하냐? 너 지금 그깟 김치라고 했어? 네가 얼마나 가지고 간 건지는 알아? 거의 10통 넘게 없어졌는데 그거 마트에서 돈 주고 사면 몇십만 원 넘어. 그걸 공짜로 처먹으려고 하는 거 놀부심보 아니야? 요즘 놀부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뭐 도와? 돕기는 뭘 도와? 남의 집 김장에 감나라 배나라 토달기나 하고 더럽게 침 묻은 손으로 김치 퍼먹고 일을 2배로 만들어 놓고는 뭘 도와?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김장을 잘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고 싶으면 너희 친정 김장이나 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대지 말고. 저는 평소에 말을 빠르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속사포처럼 말이 쏟아지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과 친정엄마가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말을 직접 들은 동서도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뭐라 반박할 말도 못 찾고 숨만 씩씩 내쉬던 동서는 전화를 끊기 직전 딱 한마디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다 잃을 거예요?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도 안 할 소리를 빽 지르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은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유치하니까 똑같이 놀지 마.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싹 가라앉더군요. 똑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그대로 화를 내리눌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재미있게 놀았냐? 아휴, 말도 마. 차라리 너 김장 도와줄 걸 그랬다.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친정엄마와 또한 장난스럽게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어머님. 애들하고 어찌나 재미있게 노신 건지 너덜너덜해진 어머님의 한 손에는 두툼한 통 삼겹살을 사 오셨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어제 동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수육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갓 담은 김치는 아니었지만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되어 양념을 머금은 김치도 맛있었어요. 김치를 꺼내 적당히 찢어내고 어머님이 먹고 싶다고 하시던 파김치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두런두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뜨끈한 수육고기에 김치의 조합은 역시 최고의 궁합이었습니다. 매년 힘들다 하면서도 김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고기와 함께 먹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수육을 막 먹기 시작할 즈음 어제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체 어머님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동서가 눈물바람을 일으키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형님은 제가 도와준 걸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저를 엄청 무시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니 기다렸다는 듯 저희는 거들떠도 안 보고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어머님을 향해 펑펑 우는 연기를 시작한 동서.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도 남편도 심지어 친정엄마조차도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수육 한 점을 입안에 넣으셨습니다. 네가 돕는 게 왜 고마운 거냐? 어머님이 꺼낸 그 말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꼬는 것도 아닌 태연하게 질문하는 그 말투는 연기를 하던 동서조차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형님 친정 김장을 도운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고마운 거냐고. 너 맨날 내 앞에서 그랬잖냐. 김장하고 싶다고, 김장 좀 하자고. 얘들이 도와달라고 할 성격들도 아니고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와서 도운 거잖아. 그걸 왜 얘들이 고마워해야 하냐? 오히려 김장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네 욕구 충족시켜준 거니까 네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평소에도 어머님 성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대답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었죠. 저희가 고마워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내가 얘들 안 도운 대신에 김장값 줬었는데 그건 몰랐지?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진작에 김장값을 친정엄마에게 주신 상태였어요.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말이죠. 친정엄마는 너무 많다고 안 받으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안 받으면 나도 김치 못 받아 먹는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시면서 주신 상태였습니다. 동서는 몰랐던 그 사실에 당황하며 어머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제 네가 뭐라고 했다더라? 내 몫에서 떼간다고 생각하랬나? 난 이미 돈을 냈는데 네 몫에서 떼는 거면 나는 너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 건가? 네? 돈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럼 내 김치 나눠준 건데 너한테 받아야지. 한 20통 정도 받아가려고 했는데 그중에 10통 가져간 셈 치고 나한테 한 50만 원만 주면 되겠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지? 어머님, 제가 그럴 돈이 어디에 있어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용돈 받고 사는데 저 그럴 돈 없어요. 급기야 동서는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소주 한 잔을 넘기셨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한테 받아야겠네. 동서가 사색이 되든 말든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의 마음과는 다르게 두어 번의 신호음이 들리고 서방님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서방님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철이 없어서. 돈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은 곧장 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주는 돈을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돈을 왜 받냐 난리를 쳤지만 서방님의 당장 돌아오라는 호통 한마디에 깨갱 꼬리를 내리며 도망갔습니다. 어째서 저렇게까지 서방님을 무서워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희는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동서 왜 저러는 거예요? 서방님 하는 말에 저렇게 무서워하고? 어머, 너희 몰랐냐? 쟤 얼마 전에 돈 사고 한번 시원하게 쳤잖냐. 그것 때문에 둘째 열받아 있는 상태야. 처음 한 사실에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쟤네 친정엄마 허리 다치시고 집에 베리어풀이 공사한다는 거 자기가 생색 낸답시고 둘째가 모은 적금 다 털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들 불렀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싸게 해보겠다고 자기 멋대로 사람 불러 쓰더니 그놈들이 돈만 먹고 튀어버려서 공사는 공사대로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지 뭐냐. 그것 때문에 둘째가 열받아서 생활비 카드도 빼앗고 한 달 용돈 5만 원 그거 주는 걸로 버티고 있다던데. 초등학생도 안 걸릴 법한 일을 당한 동서.
나석이 좋아하는 동서다운 최후였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받던 그 용돈도 결국 끊겨버린 건지 최근에 시댁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야기해 줬더니 서방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벌어서 내라고 했어요. 다 큰 성인이 그 정도는 해야죠. 결국 자업자득으로 편한 생활을 벌이게 된 동서는 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 동서는 시댁에 와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특히 김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치를 보는 모습이 가끔은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뭐 말 그대로 자업자득인걸요.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